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유튜버들은 아직까지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이스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가 어제 소액주주연대와 면담을 했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이 유상증자, 그리고 제2호 인수 모두 그대로 강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고, 어제 주가는 장중 마이너스 12%,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8%대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제2호 인수 철회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은근히 있기는 했어요.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소액주주 연대가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이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저 이스페타시스의 의중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면담이 뭐, 소액주주연대한테, 우리 주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회사는 이 강행 의지를 보였고요. 주가는 오후에 접어들면서 크게 폭락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유튜버들은 아직까지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뭐 언급을 했는데 아직 영상이 업로드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시간을 보면은요, 이제 이만큼이 어제자 1분봉 차트인데, 여기, 이 1차로 주가가 내려오는 시간이요, 대략적으로 12시 한 20분쯤이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회복을 해주는 척 하다가,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이때 시간이 언제죠? 12시 59분. 그러니까, 12시 55분에서 13시 사이라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시간이면요, 소액주주연대와 사측의 면담이 진행 중에 있었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면담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요. 심지어 소액주주연대 측에서는요, 이 휴대폰도 놓고 들어갔대요, 면담을. 그러면 이 정보가 샜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면담이 끝나기도 전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사측에서 미리 정보를 빼돌린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반응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물론 그냥 제 뇌내망상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주가가 빠진 시간을 보면 이상한 건 사실이거든요. 아직 면담 중인데, 기사도 나오기 전인데 주가가 먼저 빠졌다? 이거는 정보 편취로 선행매매를 했을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죠. 바로 사측이 이번에 이 소액주주 연대랑 이 면담 자리를 가진 이유, 목적이요. 솔직히 그동안에 이 소액주주 연대에서요, 면담 요청을 안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측은 그동안 무시로 일관을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왜 면담을 가졌을까요? 이 면담 자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소액주주 연대가 너무 찡찡거려서 답변 줄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해서? 아니면 소통? 유상증자 철회, 제2호 인수 철회에 대한 논의?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닙니다. 이 이유는요, 바로 이 금감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2번이나 반려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쇼라는 거죠. 보여주기식 소통이요. 그저 금감원을 향한 퍼포먼스. 우리 소액주주 연대랑 이렇게 면담까지 했다. 최대한 우리가 이 제2호 인수에 대해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통과 면담의 목적은 사라졌고요. 지키지도 않을 밸류업. 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사탕 발림만 내뱉었습니다. 그저 유상증자 정정신고서에 적어 넣을 이 소액주주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명분만 만들어 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뭔가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이 제이오를 인수하는 목적이요. 이게 지금 뭐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돈 없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대신해서 이스페타시스가 이용이 되는 거다 라는 말도 있고요. 뭐 지배구조 이런 지분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 회사에서 주장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제이오의 사업이요 이스페타시스와 어떠한 시너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라는 거 지금 이거는요 이수그룹 내에서요 어떤 누군가 또는 누군가들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진행이 된다 라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소액주주연대와의 면담에서도요 제대로 된 이 정당성과 인수당위성을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저 이스페타시스에 도움이 된다 라는 말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그 숨겨진 의도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구린 게 있으니까 얼버무리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측에서는 지금 제2호 인수계약을 해지하지 못할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말 안 했죠. 그냥 어떤 사유가 있대요. 그래서 추측을 좀 해보면 일단은요 이 인수를 철회할 때 발생하는 이 금전적 손실이요 뭐 계약금이나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이것들을 포함한 수백억 대의 이 지출을 막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그룹 내부에서 어쩌면 김상범 회장 개인의 불순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지 않나. 그렇잖아요. 아 진짜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을 해봐도요 이 제이오와 이스페타시스는 사업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그 제가 이 CNT 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영상 처음에 이스페타시스 촬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 그 CNT 펠리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왜냐면 저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요 이 CNT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는 이 CNT 펠리클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이오가 하는 사업 자체가요 CNT와 관련된 비중은 많지가 않죠. 다 죽어가는 플랜트 사업합니다. 이 플랜트 사업 비중이 약 70에서 80%에 달해요. 게다가 제이오 시총 얼마죠? 4,500억? 뭐 이거 100%다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지분의 일부요. 지분의 일부를 무려 3천억이라고 하는 고가에 그것도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주면서 이 이스페타시스 주가가 이렇게 개박살이 나는데 이 주가 폭락을 염두에 둬 가면서까지 강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 유상증자 금액이요. 이 금액도 조금 의문인 게요. 뭐 말로는요. 시설 자금이 2,500억 그리고 제2호 인수가 3천억이죠. 근데 이것도 주가가 폭락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책정한 금액일 거예요. 이 시설자금 2,500억이요? 이거는 그냥 유상증자 규모 뻥튀기에 가까울 거예요.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이 유상증자 모집 금액이 작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이 시설자금 2,500억을 넣었을 거다 라는 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처럼 이 AI 가속기, 뭐 네트워크 활황이잖아요. 이럴 때 MLB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만으로 이 시설 자금은 충분히 마련 가능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스페타시스는 아직까지 그럴 여력이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제2호 인수를 무조건 강행을 한다? 이거는 진짜 다른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측에서는 뭐 유상증자를 못해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제2호 인수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쵸? 이 경영진의 뜻이 완강하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의 뜻인 것 같은데 그쵸? 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해서 의심만 커지는 것 같아요. 부디 제가 오늘 이 떠들어댄 모든 내용들이 제 생각들이 단순히 저만의 내내망상이길 바랄 뿐이에요. 아, 그리고 참 어제 이 유상증자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요. 사측에서 얘기한 게 한 가지 더 있었죠. 이 상반기 중에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겠다. 무슨 밸류업 어쩌고 얘기했죠. 저는요. 아마도 이게 제가 생각했던 이 유상증자를 강행할 수 있는 회사가 숨겨놓은 어떠한 재료이지 않나 싶어요. 왜 제가 계속 회사가 지금 유상증자를 강행하는 이유는 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강행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고. 네, 그 무언가가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가 상반기 중에 내놓을 방안이라고 떠드는 거. 네. 뭐가 어찌 되었든 간에, 네, 우리는 일단,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 손실이신 분들도 이 수익으로 전환을 해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겠죠. 분명히 한 번 이상의 기회는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증명하듯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 21선 지켜주는 흐름이죠. 사실 주가는요 이미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유상증자 제2호 인수 이 이슈를 가지고는 더 이상 주가를 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기본 베이스는 상방으로 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 물타기 기회가 왔을 때 강하게 물타기를 해야지만이 이 손실은 줄이고 우리가 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엔드가 아니라 아직은 엔드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한 번 이상의 기회가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반드시 수익으로 전환을 해서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기회를 정말로 잘 이용해야겠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주가 모니터링 하면서요. 어떤 수급, 변수, 그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는 뉴스, 이슈, 재료, 일정들까지 다 확인을 하면서요.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 타점, 대응 전략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관련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든 이스페타시스 수익으로 마무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5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가운데 두 글자 페타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텔레그램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텔레방 입장하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 신청 남겨주세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대박 종목은요. 바로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이제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죠. 이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정책들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세 정책이에요. 트럼프는 법인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하며 기업 활동을 장려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를 목표로 한 것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도로, 공항, 철도 등 인프라 재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은 관련 산업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이런 공약 덕분에 전통 산업의 주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입니다.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를 선호하죠. 아메리칸 퍼스트. 이는 해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제조업과 고용 창출을 강조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 관세에서 자유로운 종목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에너지 산업 활성화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이 화석 연료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약속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거나 하는 분야에서는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악재로 반영이 되었었죠.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최근에는 탄소 중립, 이 CCUS 산업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트럼프 정책들을 기반으로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주식 분야는 크게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트럼프가 그 뉴욕 증권거래소 증시 개장 행사에 방문해서 연설을 했었던 내용과도 좀 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찍어준 답안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트럼프 연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요. 먼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감세 정책과 연동되는 내용이죠.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고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 개인에 신속하게 승인 허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팍팍 늘릴 것이며 물가는 안정될 거라고 했고요. 또 금융 규제를 풀어줄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암호화폐의 승자가 될 것이며 특히 전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원전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정책과 NYSE 연설 기반으로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주식 분야는 대략 이렇게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박 종목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박 종목은 기존에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한 종목에 국한해서가 아니라요. 이 트럼프 정부 출범 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 두었고요. 지금 이 내용들은 그 자료들의 일부예요. 단기성으로 보고 마무리할 종목이 아니라요. 이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기존에 드렸었던 종목들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트럼프 2기에서 나도 주식으로 목돈 마련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해당 대박 종목은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시고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